정전과 식량 부족이 그저 평범한 일상의 일부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지도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카 군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구경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방탄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게다가 황금으로 빛나는 9억 달러짜리 궁전까지 가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숨기고 있는 사치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독재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로움을 누리는 동안 그의 국민들은 오직 살아남기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년 김정은은 이른바 기쁨조라고 불리는 단원에 들어갈 25명의 인원을 직접 관리하며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선발 과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기이합니다. 이들은 결코 무작위로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후보자는 북한 정권에 완벽하게 충성한다고 인정받는 출신 성분이 좋은 가문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탈북자와의 연결고리는 물론이고 서구 사상과 관련된 그 어떤 흔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발 과정 자체도 대단히 치밀하고 엄격하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포괄적인 신체 검사와 건강 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모든 평가 과정을 직접 감독하며 오직 가장 결점 없고 완벽한 후보자들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통제합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이후 각자의 특기에 맞춰 여러 전문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사지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른 이들은 노래와 춤 실력을 완벽하게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최고의 자리는 바로 김정은과 그의 최측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모시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한 해에만 김정은이 여성용 속옷을 구입하는데 무려 380만 달러를 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쉽게 비교해보자면 일반적인 북한의 평범한 가정이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큰돈입니다. 그 엄청난 자금이 오직 독재자 개인의 유흥을 위한 속옷을 사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의 막대한 부를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이고 터무니없는 상징인 금수산 태양궁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지나 저택이 아닙니다. 11만 5천 제곱미터가 넘는 엄청난 부지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공산주의 지도자를 위해 만들어진 무덤 중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그야말로 9억 달러짜리 탐욕의 기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궁전 안을 걷다 보면 마치 지구상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복도는 길이가 거의 1km에 달할 정도로 끝없이 이어져 있으며 모든 작은 세부 장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급 사치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궁전의 곳곳이 화려한 황금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수입한 희귀하고 값비싼 목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일과 김일성의 투명한 유리관 주변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희귀한 보석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궁전이 지어지고 관리되는 동안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은 국가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혹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쌀 한 줌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최고 지도자는 오직 자기 가문의 우상화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이 건물에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궁전 내부를 살펴보면 조선노동당 깃발로 덮여 있는 김일성의 시신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호화로움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의 지옥 같은 굶주림과 내부에 넘치는 사치스러움이 만들어내는 이 날카로운 대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은 북한에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인 무덤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매우 엄격한 규칙과 통제 때문에 일반인이 그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팁들을 여러분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끝없는 사치와 허세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궁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호라고 불리는 그의 전용 기차는 럭셔리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궁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기차가 아닙니다. 21개의 객차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방탄. 요새는 김정은이 완벽한 안전과 최고의 편안함을 누리면서 이동 중에도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바일 지휘 통제실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차의 모든 객차는 폭탄 테러나 강력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방탄벽과 바닥,
그리고 방탄 창문으로 아주 견고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기차는 자체적인 방어 무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긴급 상황 발생 시 곧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전용 헬리콥터까지 싣고 다닙니다. 평양의 최고위급 군부 인사나 핵심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 비밀스러운 기차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차를 철로 위의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차는 시속 37마일이라는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이 속도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김정은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부의 모든 공식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치밀한 설정입니다. 기차 내부로 들어가 보면 최고급 자재들로만 꾸며진 화려한 개인 집무실과 고급 미식 요리와 훌륭한 와인이 가득 채워진 럭셔리한 식당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한 침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이 기차는 김정은의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의 세계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기 위해 이동할 때마다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방문에서는 약 300마일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느라 무려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국경을 넘을 때는 서로 다른 철도 시스템 규격에 맞추기 위해 기차의 바퀴 전체를 교체하는 복잡한 작업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럭셔리함은 움직이는 요새인 태양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소유한 100대가 넘는 엄청난 슈퍼카 컬렉션은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보물창고 같은 자동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응원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지속적인 응원에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조차 구하지 못해 매일 고통받고 있는 반면 김정은은 억만장자 수집가들조차 질투할 만한 엄청난 규모의 자동차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대가 훌쩍 넘는 최고급 럭셔리 차량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선호하고 아끼는 브랜드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그의 수집품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최고의 자산은 약 17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맞춤형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00 모델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가격만 비싼 것이 아닙니다. 수류탄 폭발이나 강력한 총탄 공격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방호 능력을 갖춘 바퀴 달린 완전 무장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한 한 대당 30만 달러가 넘는 롤스로이스 팬텀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 방탄 처리된 렉서스 모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으로부터 개인적인 선물로 받은 최고급 아우루스 럭셔리 세단까지 소유하고 있죠. 그가 가진 전체 자동차 컬렉션의 총 가치는 무려 5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럭셔리 사치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특별히 설계한 아주 엄격한 제재 조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개인 착오는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가진 엄청난 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국제법조차 아주 쉽게 무시하고 우회할 수 있는 그의 권력과 능력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끝없는 탐욕을 대중 앞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과시했던 사건 중 하나는 2024년 4월의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은 11만 7천 달러가 넘는 최고급 신형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현장에 등장했으며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벤틀리 차량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상징성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는 세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파괴적인 무기를 구경하기 위해 일반 사람들의 집 한 채 값보다 훨씬 비싼 자동차들을 직접 몰고 나타난 것입니다. 럭셔리한 사치품에 대한 김정은의 무서운 집착은 그의 개인적인 외모를 꾸미는 모든 세부적인 부분까지 깊숙하게 뻗어 있으며 특히 8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명품 시계 컬렉션에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스론 콘스탄틴이나 모바도 그리고 파텍 필립과 같은 세계 최고 권위의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 시계들은 단일 제품 하나당 3천 달러에서 최대 6만 달러를 호가하는 엄청난 물건들입니다. 이 상황이 특히나 흥미롭고 기이한 이유는 바로 현재의 국제적 배경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2016년에 이미 북한으로 고급 명품 시계를 수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마치 보란 듯이 정기적으로 새로운 스위스산 명품 시계들을 자신의 수집품 목록에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컬렉션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쿼츠 모바도, 뮤지엄 시계와 순금으로 장식된 IWC, 포르투기저 모델을 포함해 셀 수 없이 많은 명품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값비싼 패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그의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물입니다. 최고급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의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이러한 병적인 집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김씨 왕조 내부에 얼마나 깊고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김정은처럼 화려한 슈퍼캡 푹 빠져 있나요? 만약 그의 컬렉션 중에서 딱 한 대를 골라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주세요. 음식에 대한 김정은의 유별나고 값비싼 취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오직 이탈리아 한 국가에서만 최고급 프리미엄 치즈를 수입하는데 무려 6만 7천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살아온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독특한 식습관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김정은은 조니 워커 스카치 위스키나 최고급 프랑스산 치즈와 같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맛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치즈 하나만을 위해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듭니다.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사치스러운 소비는 단순히 밥상 위에 오르는 음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씹는 껌을 사는 데만 약 5만 9천 달러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마시는 음료에 대한 취향 역시 그에 못지않게 사치스럽습니다. 2016년에 그는 브라질에서만 거의 100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최고급 커피를 수입했습니다. 그보다 1년 전에는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조지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무려 15만 5천 파운드어치의 위스키를 구매했으며 이와 함께 독일과 덴마크에서 2천 파운드어치의 럼주를 사들였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독일에서 6,764 파운드어치의 진을, 그리고 러시아와 조지, 벨라루스 같은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로부터 10만 8천 파운드어치의 보드카를 수입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급 명품 음료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끝이 없었고 이탈리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21만 9천 파운드어치의 고급 와인과 샴페인을 추가로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말에 대한 김정은의 각별한 사랑 역시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12마리의 최고급 순종 우스마를 수입하는데 75만 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초 눈 덮인 험준한 백두산 경사면에서 그가 새하얀 백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로 허덕이며 고통받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당국은 마리당 2만 3,400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백마 2마리를 추가로 수입했으며 말 한 마리당 들어간 총 비용은 거의 11만 2천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지속적인 경제적 위기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 사이의 기간 동안 김정은은 러시아에서 대략 138마리의 말을 들여왔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약 58만 4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게다가 북한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0%가 이 말들을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또한 김정은은 골프에 대한 가문의 깊은 열정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원래 개발해 놓았던 전용 프라이빗 골프장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부지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자랑하는데 골프장 하나를 짓는데 평균적으로 300만 달러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며 매년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만 5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듭니다. 심지어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직접 이 엘리트들만의 전용 공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아내 역시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크리스찬 디올 클레오치 백과 같은 최고급 명품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됩니다. 비록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보내지만 공식적인 행사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통치자 일가의 막대한 부를 뻔뻔하게 증명하는 유명 디자이너의 옷과 명품 구두, 그리고 값비싼 핸드백을 착용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약 1600달러의 가치를 지닌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는데, 이는 국가 전체가 직면한 끔찍한 고난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극도의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닿지 않는 외딴 곳에는 김정은이 가장 아끼는 극비리의 전용 휴양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청진 근처에 자리 잡은 이 사적인 개인 섬은 그가 북한의 참혹한 현실로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인 상징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외딴 섬에는 가장 훌륭하고 값비싼 최고급 자재들로만 설계된 여러 채의 호화로운 별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오직 김정은만의 까다롭고 배타적인 취향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세심하게 골라낸 수많은 고가의 골동품과 희귀한 예술 작품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섬 안에는 전용 활주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움직임이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감춰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아름다운 항구에는 제트스키와 최고급 모터보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심지어 자체적인 전용 워터 슬라이드까지 장착된 초대형 하이엔드 요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한 성격의 모든 구석구석은 오직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짜릿한 휴식과 끝없는 방종을 즐기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만 세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섬의 보안은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북한 최고의 정예 군사 병력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빈틈없는 철통 같은 경계를 제공하며, 오직 김정은과 그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 극소수의 특별한 손님들만이 완벽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킵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대비는 북한의 슬픈 현실을 떠올릴 때 특히나 더 날카롭고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는 무려 300m 넘게 솟아오른 거대한 건축물인 류경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5층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빌딩은 김정은의 커다란 야망과 북한 정권이 가진 모순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이 구조물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강력한 권력의 과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호텔은 1987년 김일성의 지시 아래 처음 기획되었으며, 3,000개의 객실과 평양 시내를 사방으로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회전 레스토랑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의 목표는 북한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번영한 국가라는 사실을 외부에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92년에 자금난 등으로 인해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면서 유경 호텔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텅 빈 콘크리트 껍데기로 방치되었고, 이로 인해 유령 호텔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건축물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 그들은 건물의 외관을 세련된 유리와 금속 패널로 감싸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르러서는 건물 전체에 화려한 LED 조명을 설치하여 매일 밤마다 거대한 체제 선전의 야간 조명쇼가 펼쳐지는 등대처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호텔은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김정은 개인의 절대적인 권력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초대형 전광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자금 투자와 대대적인 외관 현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원래 목적인 호텔로서의 기능으로는 여전히 거의 사용되지 않은 채 비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진 막대한 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그가 개인 비행기를 자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최고의 편안함과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특수 제작된 전용기 군단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행기 수집품은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최고급 럭셔리 제트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베일에 쌓인 그의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대시 전용기들은 부드러운 고급 가죽 시트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미니바 등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급 사양으로 꾸며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통신 암호화 시스템과 첨단 감시 기술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최첨단 보안 장치들이 탑재되어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그의 비행기 컬렉션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중간 급유 없이 최대 1만 킬로미터까지 연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사발 제트기인 일류신 60M 모델입니다. 이 정도의 비행 거리라면 김정은이 평양에서 출발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직항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용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그가 누리는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도 여러 대의 일류신 60M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지만 김정은의 개인 전용기는 최고의 호화로움과 완벽한 경호 시스템을 갖추도록 특별히 개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전용기 중 한 대에는 에어포스 1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며 내부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크리스탈 잿더리까지 구비되어 있어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싶어 하는 그의 허세와 욕망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인류신 모델 외에도 김정은은 2013년에 도입한 우크라이나산 맞춤형 안토노프 148 항공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비행기는 비행 거리가 약 3,500km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중국처럼 가까운 이웃 국가를 방문하는 지역적인 단거리 이동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원산 등으로 이동할 때, 특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러 갈 때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핵심 참모들과 경호팀을 태운 15대에서 20대 규모의 거대한 차량 행렬을 이끌고 이동하곤 합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그의 여러 전용 저택 근처에 전용 활주로들이 건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원할 때는 언제든 비행기에 쉽게 탑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하는데 이는 비행기 운전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잘 나타냅니다. 공식 업무나 개인적인 여행을 갈 때 모두 안전한 기차 이동을 훨씬 선호했던 그의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은 빠른 속도와 안락함, 그리고 효율성을 이유로 항공 여행을 훨씬 더 즐기는 편입니다. 그의 전용 제트기들이 국제 공항이나 외딴 지역에서 포착될 때마다 그의 광범위한 이동 범위가 세상의 주목을 받곤 합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의 또 다른 이면을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그가 가진 호화 요트 컬렉션은 매우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가 소유한 요트들은 왕실의 전용선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화려하며 최고급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을 아낌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약 7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100m 길이의 초대형 요트인데 이곳에는 헬기 착륙장과 다층덱, 그리고 다양한 고급 휴양시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선박은 국가적인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여가 생활을 즐기는 휴양 목적으로도 두루 사용됩니다. 약 30명의 하객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여서 고위 관료들이나 최측근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기에 아주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또한 김정은은 이외에도 펜디 브랜드에서 내부 디자인을 맡은 약 800만 달러 상당의 60m짜리 또 다른 고급 요트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선박들 외에도 그는 사적인 유람이나 짧은 단거리 여행용으로 자주 쓰이는 40에서 50m 길이의 중소형 요트들도 여러 대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김정은은 36대의 최고급 명품 피아노를 북한으로 비밀리에 수입했으며 이와 함께 값비싼 전문 녹음 장비들까지 대거 들여와 자신의 궁전들을 프로 수준의 음악 스튜디오로 개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 한 대의 가격이 무려 17만 달러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36대의 악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대략 61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 달합니다. 악기를 향한 이러한 막대한 투자는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과 기묘한 우정을 쌓은 것으로 유명한 전직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맨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감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음악에 대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평소에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고 1980년대 팝 음악을 자주 들으며 화려한 라이브 공연을 직접 관람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들로만 구성된 13인조 전용 밴드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로드맨의 말에 의하면 밤새도록 연회가 이어지는 동안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적 취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한데 특히 더 도어즈나 지미 핸드릭스 같은 전설적인 올드록 아티스트들의 클래식 명곡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드맨이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의 일화에 따르면 이 전용 밴드는 영화 로키의 주제곡과 미국 드라마 댈러스의 메인 테마곡 딱 두 곡만을 무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이어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향한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은 서양의 클래식 명곡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케이팝에까지 이어졌는데 이는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2시간짜리 공연에 그가 직접 참석하면서 대중 앞에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당시 공연에는 인기가 많은 걸그룹 레드벨벳과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김정은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깊이 몰입하여 눈시울을 붉히는 등 눈에 띄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발 1,300m가 넘는 높은 대화산 자락에는 김정은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가장 야심차고 사치스럽게 추진한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 마식령 스키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대 5천 명의 하객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마식령 리조트의 중심에는 120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 호텔이 있으며 전통적인 한국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럭셔리 디자인을 조화롭게 접목한 두 개의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타워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깨끗한 스키 슬로프 외에도 이 리조트는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처한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초현실적인 수준의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최고급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 살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날씨나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언제든 얼음 위를 달릴 수 있는 독특한 실내 아이스링크까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이 마식령 스키장은 단순한 레저나 오락용 시설, 그 이상의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리조트는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이 가진 능력과 거대한 야망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고도의 전략적 메시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국제적 제재와 철저한 고립이 지속되더라도 북한은 선진국들이 가진 그 어떤 휴양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관광 명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이곳은 정권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강력한 상징물로서 외부의 지원이나 원조 없이도 얼마든지 위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는 번영과 자립의 국가 비전을 주민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리조트 디자인의 모든 세부적인 요소들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아무리 떼어놓고 고립시키려 해도 북한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홀로 설 수 있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외부로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2,500만 명에 달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화려한 마식령 스키장은 평생 단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기루 같은 꿈에 불과합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자 조선노동당의 수장인 김정은은 3대째 정권을 독점하며 국가를 지배해온 유서 깊은 김씨 왕조 가문의 일원입니다. 그는 2011년에 권좌에 오르며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과 국가의 건립자인 할아버지 김일성의 독재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정은은 스위스에 위치한 베른 국제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는데 당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데 들어간 학비와 생활비 등 교육 비용만 매년 약 2만 5천 달러에 달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통치자 일가가 누리는 특권과 부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학을 마친 이후 그는 평양으로 돌아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그곳에서 물리학과 군사학 학위를 취득하며 후계자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9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전용 궁전부터 시작해서 최고급 슈퍼카 행렬, 개인 전용기, 허와이어르, 그리고 매일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생활비까지 김정은이 소비하는 모든 지출을 전부 합산해보면 한 인간의 극단적인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체의 자원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규모로 낭비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보수적인 기준에서 추산하더라도 김정은 개인의 사적 자산은 최소 50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실제 순자산이 이보다 훨씬 더 막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몰래 관여하고 있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기타 지하 경제 활동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의 숨겨진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부는 단순히 은행 계좌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삶을 매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궁전들과 차량, 비행기, 요트를 관리하고 엄청난 수의 경호부대와 개인 수행원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연간 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매년 수억 달러를 가볍게 초과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중국과 같은 우방국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원조를 받아왔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자금력과 절대적인 영향력의 결합은
김정은을 전 세계 정치 무대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 있고 이해하기 힘든 인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촘촘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압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해냈으며 해외의 다양한 사업에도 남몰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모든 국영 산업 전반을 철저하게 손에 쥐고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거대한 재정 자원을 자신의 사금고처럼 언제든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이처럼 엄청난 재력을 개인의 사치스러운 유흥을 즐기는 데 쓸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인 고위 관료들에게 주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보상과 사치품을 하사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유도하고 이탈을 막는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꼼꼼하게 짜인 권력과 자금의 순환 시스템 덕분에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압박과 감시 속에서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체제를 공고히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정보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주민들의 사상과 대중 여론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서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망은 그의 사치스러운 삶과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기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최고 지도자가 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유함과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 사이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최고급 슈퍼카를 새로 사들이고 개인 전용기를 굴리며 디자이너 브랜드의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하는데 매년 수백만 달러를 탕진하는 동안 북한 전역의 수많은 가정들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끊이지 않는 단전 사태, 그리고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하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힘겹게 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이러한 내부의 민심 이반과 늘어가는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좁히고 있으며 김정은의 호화로운 사생활을 입에 담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다가 적발되는 이들에게는 무자비하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방식으로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기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은 개인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재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은 끝없이 추락하는 반면 최고 지도자의 탐욕스러운 사치는 갈수록 심해지는 위험한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에 가장 맹목적으로 충성해왔던 핵심 계층들조차 이 불합리한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한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비밀, 사생활의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위선적인 실체를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독재자가 오직 자신의 전용 궁전 하나를 짓는데 거의 1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동안 그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기이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가정들이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힘들게 하루를 버티는 동안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와 개인 전용기를 사는데 수백만 달러의 외화가 아낌없이 낭비되고 국가 전체의 한정된 자원이 오직 단 한 사람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쳐주기 위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